사랑하는 1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직권과 수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과 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과 외권은 조금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조금 간단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생물들을 얘기하고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다. 그럼 생물들이 어디에 살고 있나? 기권에도 살고 있고요. 뭐 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직권, 사람처럼 이제 이런 생물들은 직권에 살고 있고요. 물고기 같은 애들은 수권에 살고 있죠. 이런 데 살고 있고요. 이런 권들이 생성되고 생물들은 가장 나중에 형성됐다. 그러면은 이런 생물권들이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냐 한 가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토양 속에는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죠. 얘네들은 주로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데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이런 기능을 하기도 한다. 다음에 외권 볼게요. 외권은 뭐냐면 지구의 대기권, 기권 밖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1번, 2번, 3번 한번 볼게요. 지구는 우주 공간이랑 에너지를 끊임없이 교환하고 있죠. 뭐 태양 에너지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운석 외에는 물질은 사실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구 중력을 이기고 탈출하기가 일단 쉽지 않고요. 외부에서 이제 지구 쪽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대기에 의해서 많이 타기 때문에 물질의 이동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외권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고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고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키죠.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저번에 그 지구의 외핵 같은 경우는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런 외핵은 철과 니켈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가 유동성이 있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여기 가운데에 동그라미가 지구고요. 지구 주변에 이런 식으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그렸네요. 이런 식으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지구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을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이런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지구 자기장이 이제 합니다. 여기까지가 외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 권역들 있죠.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밑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각 권역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권과 직권도 영향을 주고받고 직권과 수권도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거기 밑에 한번 봅시다.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물질은 순환하게 되고 에너지도 교환이 일어나더라.
에너지도 교환이 일어나더라.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각 권역의 내에서도 일어나고요. 권역과 권역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다.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 한 권에서 변화가 생기면은 다른 권역에도 영향을 연쇄적으로 준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각 시스템의 시스템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의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121쪽에 지구계의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낸 사진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영상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은 괜찮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기역의 해안 침식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다 보면은 절벽이나 바위들이 바닷물에 깎여서 이제 침식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림 니은 볼게요. 여러분, 황사 옛날에는 봄에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뭐 전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미세먼지가 많죠. 이런 황사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니까 지진의 모습이 나와 있죠. 네, 다른 말로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진의 해저에서 화산이 이제 폭발하거나 뭐 지진이 발생했거나 그럴 때 나타나니까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리을을 보시면은 대기오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그냥 인간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사람들이 뭐 화석연료를 태운다든지 배기가스를 배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기가 오염되니까 대기오염은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 이제 86쪽에 각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의 예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근원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영향이라고 나와 있죠. 이 표를 어떻게 읽느냐? 먼저 근원을 기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권이 기권한테 주는 영향, 기권이 직권한테 주는 영향, 직권이 수권한테 주는 영향, 기권이 생물권한테 주는 영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가로로부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권이 기권한테, 기권이 직권한테, 기권이 수권한테, 생물권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가로줄은 이제 직권이 기권한테, 직권이 직권에게,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기권이 어떻게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냐. 먼저 여러분, 전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전선. 뭐 이런 전선, 요런 전선 말고요. 그 공기 있죠. 공기 덩어리들은 이제 서로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공기 덩어리마다 뜨거운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고 습한 것도 있고 건조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공기 덩어리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성질이 다른 것끼리 만나게 되면은 경계면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전선이 만들어진다거나, 다음에 일기 변화가 생긴다거나, 기단과 기단 사이 공기 덩어리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대순환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 다음에 기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버섯바위 기억나시죠? 버섯바위, 바람의 풍화에 의해서 버섯 모양으로 생겨진 거. 그래서 바람은 암석 같은 것들을 풍화시키고 침식도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형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냐? 먼저 해류가 있어요. 바닷물은 이제 표층이랑, 즉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각각 순환을 하는데, 윗부분은 주로 바람에 의해서 이제 순환을 해요. 그래서 뭐 쿠로시오 해류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적도 해류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해류가 생기죠. 다음에 엘니뇨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엘니뇨도 그렇고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도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다음에 기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뭐냐? 생물이 호흡하거나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기권이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O2나 CO2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민들레 씨 같은 거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죠. 그래서 종자나 포자를 운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다. 다음에 이번엔 직권이 기권이나 직권이나 수권,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 화산활동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화산가스 같은 것들이 분출이 되죠. 그러면서 대기의 성분이 바뀌게 돼요. 또한 모래바람 생각해 보시면은 황사죠, 황사. 황사 같은 것들은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다. 다음에 여러분 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판이라고 지구라고 하는 거는 맨틀 위에 커다란 암석 덩어리들이 거의 13개? 그 정도, 13, 14개 정도가 이제 둥둥둥둥 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네, 여러분 이제 직권이 직권에게 네, 여러분 이제 직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판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판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배울 거지만 맨틀 위에 떠 있는 커다란 암석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서로 경계 부분이 서로 맞닿으면서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지각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써주면 되고요. 다음에 직권이 수권한테 주는 영향으로는 염류,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같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쓰나미 들어보셨죠? 지진의 일, 이런 것들은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다. 직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서식처를 공급해 준다든지 생물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든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수권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 먼저 증발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바닷물이 굉장히 많이 증발해서 대기 중에 수증기를 이제 공급을 해주죠. 또는 태풍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 다음에 요게 조금 쓸 게 많네요. 여러분 대부분 풍화와 침식은 바람에 의해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강물이나 빙하나 바닷물에 의해서도 많이 일어나죠. 풍화나 침식에 의해서 석회동굴이 생긴다든지 해식동굴이 생긴다든지, 바다에 생기는 해식동굴, 다음에 해안절벽이 만들어진다든지, V자국 대부분 강에 의해서 많이 생기죠. U자국은 빙하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얘는 U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다음에 수권과 수권 사이에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 거는 해수가 혼합되는 거, 바닷물이 서로 섞이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심층 순환이 발생한다. 아까 했던 해류는 바다의 표면에서 주로 일어나는 순환이고요. 얘는 바람이 제일 큰 원인인데 여기서 심층 순환은 이제 표층 말고 그 아래층에 있는 그런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수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물을 제공을 해주고요. 살아갈 곳, 서식처를 제공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생물권도 여러 권역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생물권. 먼저 생물이라고 하는 건 광합성도 하고요. 호흡도 하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나 이제 산소 같은 거를 교환을 하니까
대기 조성이 조금 바뀌겠죠. 대기 조성을 변하게 한다. 다음에 여러분, 길 가다가 보도블록 같은 게 이제 나무 뿌리에 의해서 들려진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 뿌리 같은 이런 것들도 돌을 쪼갤 수가 있거든요. 생물에 의해서 풍화나 침식 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음에 동식물들이 썩으면은 걔네가 이제 사체가 이제 토양의 성분이 되기도 하죠. 다음에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되기도 한다. 조금 얘를 그냥 위에다가 쓸게요. U자국, U자국, U자국. 다음에 생물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생물체에 의해서 용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거 써주시고요. 다음에 생물권과 생물권 사이는 먹이, 사슬이 형성되는데 이걸 생물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외권 한번 봅시다. 외권. 여러분, 우리 외권과 다른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외권이라고 하는 건 주로 대기권 밖에 있죠. 그래서 대기권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생물권이라든지 직권이라든지 하고도 상호작용을 하긴 하거든요. 아,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조금 쉬었죠. 영상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면은 태양에서는 전기를 띤 입자, 즉 대전 입자가 많이 방출되는데 이러한 대전 입자는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대기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빛을 내는 오로라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래서 외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음에 태양계를 떠도는 유성체가 지구 대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마찰에 의해서 타게 되죠. 그래서 마찰에 의해 타면서 유성이 나타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음에 태양에서는 유해한 자외선이 이제 오게 되는데 얘를 막아주는 건 성층권에 누구라고 있었죠? 네, 오존층이었죠.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고 차단한다. 이건 그래서 외권과 오존층은 이제 성층권에 있으니까 외권과 마찬가지로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죠.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거니까 얘는 외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물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외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외권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냐,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 아이고, 선생님 필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글씨체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알아보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다시 잘 써볼게요. 네.
먼저 기권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기권은 제일 중요한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강수 현상으로 물을 공급해 주죠. 그러면서 생물의 성장을 촉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유성체도 차단을 해 주더라. 다음에 직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직권은 과거에는 하나로 모여 있었어요. 커다란 땅덩어리, 판게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분리되면서 그 사이로 이제 해류가 흐르게 됐죠. 그래서 해류의 흐름이 복잡해졌고요. 다음에 여러 군데로 이제 땅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위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기후도 다양해졌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도 출현을 하게 됐다. 다음에 수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권, 원시 바다가 생성된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되게 많이 녹았는데요. 그러면서 과도한 온실효과를 방지하게 해줬다. 온실효과를 방지하게 해줬다. 그래서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다음에 87쪽에 생물권 한번 봅시다. 생물권은 어떻게 기여했나. 먼저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으로 인해서 산소를 내보냈죠. 그래서 생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게 했고요. 다음에 외권은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외권 같은 경우는 태양과의 거리가 아주 적당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했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했다.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을 차단해 줬고요. 태양풍에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 줘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게끔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하고 마치도록 하죠. 조금만 힘내봐요. 다 했어, 다 했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그림은 기권의 구조를 나타낸 거다. A, B, C, D의 이름을 먼저 써보래요.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죠? 순서대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눈 기준은 뭔가라고 물어봤는데 기온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하냐를 가지고 나눈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쓰시냐면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직권에 대해서 OX 퀴즈를 이제 해보라고 했는데 1번 볼게요. 지각은 대부분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네, 맞죠?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멘틀은 고체 상태이므로 유동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흐를 수 있다라고 했죠. 유동성이 있고요.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다. 네, 맞는 말이죠. OXO라고 해주시고요.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그림은 해수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건데 A, B, C 중에서 해당하는 거를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가로축을 수온이라고 해주고 세로축을 깊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었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구간 수온이 일정하고 다음에 B, C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1번 매우 안정한 층이니까 수온 약층 B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봅시다. 바람에
세기에 따라서 두께가 변하는 층이니까 혼합층 A를 써주시면 되죠. 3번 한번 봅시다. 계절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니까 C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힘 좀 냅시다 얘들아. 4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OX 한번 해볼래요. 수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해수다. 네, 맞는 말이죠. 다음에 2번. 직권의 층상 구조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지각, 멘틀, 외행, 내액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죠. 맞는 말.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생물권이 분포하는 것은 지표와 지하 얇은 곳으로 한정된다고 했는데 수권에도 살고 있고 기권에도 살고 있죠.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구 자기장은 유해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했는데 자외선 차단은 성층권에 있는 누가? 오존층이 하죠.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